현대차 인도법인 10월 달에 상장, 기업 가치 26조. 그래서 그 여건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차의 인도법인입니다. 인도법인을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해놓고 상장 차익에 대한 부분 있죠. 그 차익을 투자를 하겠죠. 나머지 부분은 주주가치 제고에 쓴다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주주가치 제고에 쓴다라고 한다면 자사주를 매입 소각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베스터 데이 하면서 자료가 있었으니까 그 자료는 여기에 있어요. 찾아보면은 있어요. 제가 올려놨거든요. 인베스터 데이, 그죠? 여기 인베스터 데이 보이죠? 인베스터 데이의 달라지는과 그 시사점 요거 보면은 여기에서 ROE라는 게 나올 거예요. ROE 11에서 12 요 안에 들어올 때, 요 안에 위치하는 상황에서 11이나 12 이쪽을 맞추기 위한, 안 맞춰진다면 맞추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잠에서 깬 중국 증시. 왜 잠에서 깼어요? 이렇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금, 경기 회복 기대감 키우는 중국,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잠에서 깬 증시. 그러면은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 갈래나? 카지노, 원자재주 이걸 올라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경기 부양, 즉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 중국 경기 부양 발표 후에 상생지수는 19% 정도 급등을 했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의 리조트, 카지노 이런 쪽 주목을 해야 되고, 원자재, 광산 기업도 관심. 그리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페트로차이나, 핑안보험 경기 회복 국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관련되어 있는 국내 ETF 상품들, 철강, 소비재 이쪽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잘 이 구도를 잡아서 그림을 그려놓고 중국 증시 랠리에 뭘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수혜주를 찾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 시장이 깨어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잠자고 있는 한국 증시도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책. 요번에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크게 호응을 못 얻고 있었던 거,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됐는데, 바꾼다고 얘기하니까 교체하는 것과 교체하는 부분은 제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어느 쪽 봐야지? 당연히 이거 봐야 돼. 현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놀렸죠. 9톤이나 되는 탄두를 끌고 올라가서 마하 10 이상으로 지상으로 내려 꽂으면 지하 100m, 200m까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폭발을 한대요. 그럼 다 죽는 거지. 뭐 지가 암만 저기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터졌는데 숨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니야? 뭐 살았다라고 치더라도 갱도 다 무너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죽은 거지 뭐. 못 나오면 두더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어쨌든 고조되는 중동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WTI 유가가 좀 올라오는데요. 현재까지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엊그제 고속도로에서 휘발유를 이렇게 넣었는데 리터당 1,5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1,700원, 1,800원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내려왔다 이 느낌이 확 오던데 저는. 어쨌든 유가가 더 올라와서 다행이에요. 그렇지만은 중동 위기가 이렇게 커지면 WTI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자, 유가 올라오는 건 유가 올라오는 거고,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뭐 거래 정지했다가 움직이는 거니까 더 많이 올라올 것 같고, 현대로템 이거 좋지, 그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는 미국이 막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거는 용인할 수 있어요. 가뜩이나 얘네들 핵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류가 더 신경 쓰지, 거기서 뭐 핵폭탄 터졌다고 해가지고 뭐 영향을 받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전쟁 안 나야 되는 게 먼저고, 비교해서 따지자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산주는 다시 한번 더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대로템 4종용 로봇, 전투용 로봇 이거 지금 개발하고 막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중동 전쟁에 대한 확산되는 거, 확장되는 거 이런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죠. 선거 기간인데 선거 기간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별로잖아요.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서 특히 이제 러시아와 인접되어 있는 국가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군비를 증강할 필요가 생긴 거고,
다극화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미국은 핵우산이라는 그런 말로 각각의 국가, 우방국들의 원자력 개발, 원자폭탄, 핵시설을 개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국지전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아니다, 못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죠? 그거를 어떻게 믿겠냐, 이제 전쟁 있는 그런 여건에서. 정치판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각각이 지금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군비를 잘 증강을 해서 방공망 체계와 미사일 체계를 잘 갖춰놨다라고 글로벌 평가 매체들의 보도가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이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역시 군비를 더 증강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핵폭탄이 없거든. 북한은 핵폭탄이 있잖아.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수십 개. 그럼 우리나라도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지. 그죠? 게임 천지전에 핵폭탄인데 핵 쓰면 끝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암만 우리가 현무가 있어도. 근데 핵은 못 써요. 핵을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핵은 진짜 본인의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핵보유국 러시아와 미국이 막 쓰나? 중국이 막 쓸 수 있어요? 프랑스 지금 핵폭탄 갖고 있는데 막 쓸 수 있어요? 쓰면은 쓰는 국가는 매장되는 거거든. 쓰는 국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이 쓰면은 북한 끝나는 거잖아요. 북한은 안 써도 끝날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치요? 만약에 이란이 썼다, 핵을. 그러면은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두겠어요, 전 세계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을 갖고 있으면서 전쟁에 대한 억지력으로 만들어요. 그 억지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건에서 우리나라도 핵이 있으면 중국이 무시를 못하지. 일본도 무시를 못하지. 당연히 북한도 무시를 못하지. 미국조차도 무시를 못하지. 그러니까 미국은 핵우산이라는 미명 아래에 자꾸 지금 보호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각각의 국가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핵에 버금가는 로켓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군비 증강에 대한 여건이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주니 당연히 방산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